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란 16살의 이선 카우치는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차를 몰고 다니며 파티를 즐기는 철없는 소년입니다. 2013년의 어느 날, 이날도 이선은 아버지의 트럭에 친구들을 태우고 질주를 즐깁니다. 그는 이미 만취 상태입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그는 수리를 위해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를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연쇄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이선이 낸 사고로 차량의 수리를 위해 갓길에 멈춰있던 브레나, 쉘비와 홀리, 그들을 돕던 목사인 브라이언 제닝스 이렇게 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의 차에 타고 있던 세르지오는 전신마비가 되어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사고 당시 이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허용치의 3배가 넘는 0.24였습니다. 이선이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너무 많은 목숨이 희생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선 카우치에게 20년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백만장자였던 이선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들이 순순히 감옥을 가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불을 들여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변호사들은 부자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병을 내세워 이선의 변호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선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자병, 즉 어플루엔자는 부유하다는 의미의 어플루언트와 유행성 감기란 뜻의 인플루엔자를 섞은 합성어로 소위 너무 부자여서 앓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선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부자병을 갖고 있으면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워 삶에 대한 무력감, 스트레스, 쇼핑 중독, 감정 통제 불능 등의 증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병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던 이유는 의학계에서는 아직 이 병을 정식 질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병이 이선의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이없게도 재판부는 상식밖의 행동을 합니다. 재판부는 이선의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이선의 부자병 증상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20년 대신 보호관찰 10년과 재활시설 입소를 선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의 상식박 처벌에 분노하며 유전무죄 논란이 일지만 이선은 수많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없이 재활시설로 들어갑니다. 판결 2년 후인 2015년 12월 한 소셜미디어에 이선이 등장하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6초가량의 짧은 영상 속에서 이선은 친구들과 맥주 마시기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보호관찰 처분에는 이선이 보호관찰 10년을 마칠 때까지 운전과 약물 복용, 음주 등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직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이선의 어머니 토냐는 아들이 보호관찰을 어겨 법원에 적발될 시 10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곧장 이선을 데리고 멕시코로 도주합니다. 어머니 토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로 도주했던 이선은 경찰을 피해 멕시코의 휴양 도시인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는데 이에 미국 가공조로 이선의 휴대폰을 추적해왔던 멕시코 경찰은 이선이 숨어 지낸 지 17일 만에 그를 체포합니다. 체포 당시 이선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발인 자신의 머리와 수염을 갈색으로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최대 징역 40년형을 구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포트워스 재판부는 이선에게 징역 2년과 이전에 받았던 보호관찰 10년을 채울 것을 선고합니다. 이번에도 이선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습니다. 약 2년여의 형을 마친 이선 카우치는 달라스 인근의 테런트 카운티 감옥에서 출소합니다. 스물두 살이 된 이선은 출소한 지 2년도 안 되어 2020년 1월 2일 또다시 긴급 체포됩니다. 금지 약물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여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출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이선 카우치. 부자병을 주장한 건 이선의 변호사들이지만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지나친 관대함을 베풀어 이선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죗값을 치를 기회를 뺏은 건 유전무죄의 원칙으로 재판한 법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